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우리의 열망이 한반도를 위협하던 북한의 야욕을 막아낼 거대한 방패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불기둥이 솟구치며 우주로 향하는 그 순간을 환호하며 지켜보던 그때,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는 우리 해군과 우주기술이 합쳐진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그날의 진실을 이제 공개합니다. 때는 2025년 12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는 지구 밖 500km 상공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쏘아올린 누리호 위성의 고성능 광학 렌즈가 북한 심포 조선소 인근 해역을 정밀하게 훑어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미세한 해류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열 추적 센서가 이상 신호를 포착해냈습니다. 표면 온도의 불규칙한 변화, 물결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심해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열원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즉각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래떼의 이동도, 대형 어선의 항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두꺼운 강철로 뒤덮인 거대한 인공 구조물 3개가 은밀하게 수심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명백한 잠수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최신의 잠수함 3척이 동해의 깊은 해저 협곡을 따라 남하를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첩보는 빛의 속도로 해군 작전사령부의 지하 벙커로 전송되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일제히 점등되며 거대한 작전 상황판에는 긴급을 알리는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일상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참모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령부는 즉각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며 동해 깊은 곳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암호화된 긴급 타전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도산 안창호함은 수심 200m 아래의 심해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저속 항해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인 최대령은 통신실에서 전달받은 암호화된 문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가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적은 3척, 아군은 단 1척이라는 명백한 수적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계산과 확고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령은 침착하게 전 승조원에게 전투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함내의 모든 소음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속 항해 모드로 즉각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함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 전투등으로 바뀌었고 승조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졌지만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강철 선체 내부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긴장감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기관실을 책임지는 박상사는 혹시라도 미세한 기계 소음이 선체 밖으로 새어나갈까 염려하며 밸브 하나를 조작할 때도 기름이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극도로 신중하게 숨을 참은 채 아주 천천히 레버를 돌렸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닿아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배관을 통해 흐르는 냉각수의 소리, 환기팬의 회전음, 심지어 승조원들의 숨소리까지도 최소화해야 하는 극한의 정숙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적들이 남하하며 반드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해저 협곡의 좁은 길목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나 탐지였습니다. 음향 탐지를 전담하는 김상사는 헤드셋을 귀에 꽉 밀착시킨 채 바닷속을 가득 채운 수만 가지 잡음 속에서 적의 스크류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기계음을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눈을 감고 오직 청각에만 의존하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심해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류가 해저 지형을 타고 흐르며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고래의 울음소리,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소리, 심지어 수백 마리의 새우떼가 집게발을 부딪히며 내는 딱딱거리는 소리까지 모두 섞여 들어왔습니다. 김상사는 이 혼돈의 소음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적인 기계음만을 정확히 걸러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긴장된 침묵이 지속되었습니다.
영겁과도 같은 정적의 시간이 흐른 뒤 김상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소나 콘솔의 주파수 파형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자연의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인공적인 리듬이 분명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김상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함장에게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방위 030도, 거리 12,000야드, 다수의 수중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접근 중이라고 말입니다. 스크류의 정확한 회전수와 엔진이 내는 고유 주파수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보국에서 사전에 통보받았던 북한의 최신형 잠수함들이 확실했습니다. 최대령은 함 내부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잠만경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무언가를 내보내는 그 순간 레이더나 육안으로 적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소나에서 전달되는 음향 정보와 오랜 경험으로 머릿속에 그려낸 3차원 해저 지도만을 바탕으로 정밀한 전술을 수립했습니다. 적들은 세척이 일렬로 늘어선 종대 대형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도 함정의 스크류 소음이 뒤따르는 함정들의 소음을 덮어주며 탐지 확률을 최소화하는 전형적인 침투 전술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즉시 대응 기동을 결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적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심인 350m까지 서서히 자망했습니다. 수온 약층이라 불리는 온도 경계면 아래로 숨어들어 적의 소나 탐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선체에 가해지는 수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선체가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내는 뚝뚝하는 금속의 신음소리가 승조원들의 귓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는 그 압력을 견고하게 버텨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로 제작된 고장력 특수강은 수심 400m 이상의 극한 압력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과의 거리가 8,000야드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김상사의 헤드셋뿐만 아니라 감각이 예민한 일부 승조원들의 귀에도 웅웅거리는 적함의 디젤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적들은 아직 도산 안창호함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형 잠수함이 소음 저감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만 믿고 과감하게 속도를 높이며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최대령은 무장을 담당하는 이대위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1번부터 4번까지 주수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어뢰 발사관에 바닷물을 채우는 과정조차 적에게 들리지 않도록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만을 이용해 극도로 천천히 소리 없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이 발사관을 가득 채우자 육중한 범상어 중어뢰가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도에서 이동하던 북한 잠수함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해류를 효율적으로 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징후를 감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사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적함의 능동 소나가 음파를 방출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핑, 핑 하는 날카롭고 금속성의 음파가 물을 가르며 도산 안창호함 쪽으로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령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모든 승조원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저 음파가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되돌아간다면 우리의 정확한 위치는 그 즉시 적에게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1대 3의 불리한 전투가 시작되려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공격 명령을 내리기 위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정적 속에서 어뢰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이대위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지휘 통제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적의 능동소나 음파가 함체를 훑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최대령의 오른손이
결연하게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이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1번과 2번 발사 버튼을 정확하고 힘차게 눌렀습니다. 함체 하부에서 묵직하고 둔탁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압축된 고압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하며 수톤에 달하는 범상어 중어뢰를 발사관 밖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물리적 반동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전체가 뒤로 밀리는 듯한 미세한 요동과 함께 어뢰 두 발이 차가운 심해 속으로 연속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어뢰의 후미에서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섬유 유도 케이블이 끊임없이 풀려나오며 모함과의 통신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곧이어 어뢰의 고성능 스크류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물살을 예리하게 가르는 날카로운 추진음이 적들을 향해 죽음의 화살처럼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그제야 심각한 위협을 감지한 북한 잠수함들은 기겁하며 정돈된 대형을 급격히 무너뜨렸습니다. 선두에 있던 적함이 급격하게 함수를 틀며 깊은 곳으로 긴급 잠항을 시도했고 나머지 두 척은 좌우로 황급히 산계하며 기만체를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소나 화면에는 수많은 가짜 음향 신호들이 눈보라처럼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김상사는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집중했습니다. 그의 예민한 귀에는 적함의 엔진이 과부하로 인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설계 한계치 이상으로 올린 탓에 베어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터빈이 헛돌며 내는 고주파 소음이 섞여 전해졌습니다. 이대위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콘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정밀 조이스틱을 미세하게 조작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된 어뢰는 마치 살아있는 맹금류처럼 이대위의 손끝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며 적이 뿌려놓은 수많은 기만체들을 민첩하게 요리조리 피해 진짜 목표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쇄도했습니다. 적함과의 거리는 이제 3,000야드까지 좁혀졌습니다. 어뢰 자체에 탑재된 소나 탐지 장치가 적함의 스크류 소음을 명확하게 포착하자 이대위는 광섬유 유도 케이블을 과감하게 절단하고 어뢰를 능동 자율 추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냥감을 끝까지 쫓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속 50노트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하던 범상어 어뢰가 마침내 선두에 있던 북한 잠수함의 후미 스크류 부분을 정확히 덮쳤습니다. 뇌관이 작동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파가 바닷물을 순간적으로 응축시켰다가 폭발적으로 터뜨렸습니다. 직접적인 폭발력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버블제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공기방울이 적함의 선체 아래에서 급격히 팽창했다가 수축하며 두꺼운 강철 대들보를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놓았습니다. 소나실에 있던 김상사의 헤드셋으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전해졌습니다. 두껍고 견고해야 할 압력 선체가 수심 300m의 가혹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빈 알루미늄 캔을 누군가 손으로 힘껏 구기는 듯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소음과 함께 선두함정은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해의 끝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승조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깊은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기뻐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함이 침몰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두 척의 북한 잠수함이 도끼를 품고 즉각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나 콘솔 화면에 붉은 점 2개가 맹렬한 속도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적함에서 발사된 어뢰였습니다. 좌현 60도 방향에서 어뢰 2발 접근 중입니다. 거리 4,000야드, 속도 45노트로 추정됩니다. 김상사의 다급하고 긴박한 외침이 좁은 지휘실을 울렸습니다. 최대령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인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조타수는 전속력으로 우현 전타를 끝까지 꺾으며 함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3,000톤이 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마치 비명을 지르듯 끼익거리며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손잡이를 있는 힘껏 움켜쥐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함 내부에 고정되지 않은 집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도 기관장 박상사는 엔진 출력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후미에서 자항식 음향기만체인 자밀이 긴급 발사되었습니다. 이 첨단 기만체는 잠수함과 거의 동일한 소음 특성을 정교하게 흉내내며 적의 어뢰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쏘아보낸 어뢰는 구형이 아닌 신형 음향 호밍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기만체의 속임수에 넘어가 목표를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허무하게 터졌지만, 두 번째 어뢰는 고도의 음향 필터링 알고리즘을 탑재한 듯 집요하고 끈질기게 도산 안창호함의 스크류 소음만을 정확히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2000야드, 1500야드, 1000야드, 충돌까지 예상시간 불과 30초입니다. 김상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지휘실에 있던 모든 승조원들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최대령의 이마에 굵은 핏대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의 어뢰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위험천만한 맞대응 기동을 시도하는 것, 그 도박뿐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조타소에게 급제동과 함께 함수를 적의 어뢰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급정거를 하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적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령에게는 치밀하게 계산된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물의 저항을 거스르며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추려던 바로 그 순간, 함체 전체가 덜덜 떨리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적의 어뢰는 이제 눈앞 700야드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소나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경고등이 시야를 어지럽게 만드는 혼란 속에서 최대령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대령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너클이라 불리는 필사적인 수중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함장이 단호한 명령을 내리자 기관실의 박상사는 잇몸이 으스러지도록 이를 악물고 추진 모터를 역회전시켰습니다. 거대한 스크류가 물살을 거스르며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자 한미 쪽에서 엄청난 양의 기포와 난류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차가운 심해의 바닷물이 마치 끓어오르듯 격렬하게 요동치며 두껍고 거대한 공기방울 장벽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소나에 마치 거대하고 단단한 강철벽처럼 인식되는 음향의 허상이었습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적의 음향 유도 어뢰는 도산 안창호함의 실제 선체가 아닌 이 거대한 물거품 덩어리를 함정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맹목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뒤집히는 듯한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어뢰가 기포층 한가운데에서 폭발했습니다. 직격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폭발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물을 매질로 삼아 빠르게 전파되어 도산 안창호함의 우현을 거대한 쇠망치로 내리치듯 강타했습니다. 3,000톤의 육중한 선체가 마치 종이배처럼 옆으로 튕겨나갔고 함내의 모든 승조원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천장의 냉각수 배관이 터지며 고압의 물안개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고 붉은 비상등마저 깜빡거리며 함 내부는 일순간 아비규환의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예비 전원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몇 초간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소나실의 김상사는 귀를 찢는 듯한 폭음으로 인해 고막이 일시적으로 먹먹해져 아무런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본능적으로 손을 더듬거려 예비 헤드셋을 찾았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조타수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겨를도 없이 기울어진 함의 수평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함이 완전히 균형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로 끝없는 심의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심 400m 돌파, 수심 450m, 위험 수위 접근, 압괴 위험, 자동 경보 시스템의 냉정하고 기계적인 음성이 텅 빈 지휘실을 울렸습니다. 이대로 해저 바닥에 충돌하면 선체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지며 완전히 파괴될 위기였습니다. 최대령은 흔들리는 지휘 통제 탁자를 간신히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포기하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지만 확고한 어조로 발라스트 탱크에 압축 공기를 긴급 주입하여 부력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칙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탱크 속에 무거운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경량의 공기가 채워지자 무겁게 가라앉던 선체가 기적적으로 하강을 멈췄습니다. 수심 470m 지점, 해저 바닥을 불과 30m 남겨두고 도산 안창호함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승조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체의 치명적인 파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이 자랑하는 견고한 압력 선체가 기적처럼 그 엄청난 충격파를 견뎌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폭발의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자 바다에는 다시금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북한 잠수함 2척은 도산 안창호함이 폭발로 인해 격침되었거나 최소한 치명상을 입고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엔진 소음을 줄이지도 않은 채 사고 해역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잔해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나가 해저를 샅샅이 훑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파편이나 침몰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대령은 즉시 함내의 모든 기계장치를 차례로 끄고 완전한 정숙 상태를 유지하라고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음성 명령조차 위험했습니다. 심지어 승조원들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조차 최소화해야 하는 절대적인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저 바닥에 웅크린 도산 안창호함은 마치 심해의 바위나 난파선 잔해처럼 미장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소나 시스템을 신중하게 재부팅한 김상사의 헤드셋으로 적함들의 소리가 다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산 안창호함의 머리 위 불과 50m 지점을 천천히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뭉거리는 적의 스크류 소리가 마치 천장을 뚫고 들어와 승조원들의 정수리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엔진을 켜거나 작은 소음이라도 발생시킨다면 적들은 즉시 확인 사살을 위해 남은 어뢰를 모두 쏟아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대령은 눈빛으로 모든 대원들에게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죽은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적함 한 척이 도산 안창호함의 바로 위를 지나가며 능동소나로 음파를 쏘았습니다. 핑, 핑. 차갑고 날카로운 음파가 선체를 여러 번 때리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해저 바닥의 복잡한 안반 지형과 섞여 명확한 반사신호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폭발이 있었는데 잔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조장치와 냉각 시스템마저 완전히 꺾기에 산소 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수치는 위험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적함 2척이 마침내 경계를 풀고 서서히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산 안창호함이 완전히 격침되었다고 확신하고 원래의 침투 임무를 재개하기 위해 다시 남쪽으로 기술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엔진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소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최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직 70% 이상의 전력을 충분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심한 디젤 엔진을 전혀 돌리지 않고도 전기 모터만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무장 발사관실에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묵직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최대령이 사용을 승인한 무기는 일반적인 재래식 어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수년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 바로 초공동 로켓 어뢰였습니다. 이 무기는 물속에서 스크류를 돌려 나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뢰 선두부에서 초고압의 가스를 강력하게 분출하여 어뢰 전체를 감싸는 진공에 가까운 공기막을 형성하고 그 거품안을 로켓 추진력으로 마치 공기 중을 비행하듯 날아가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과의 마찰 저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속 380km, 즉 200노트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바다의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무기였습니다. 이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발사 시퀀스키를 신중하게 돌렸습니다. 표적과의 거리는 불과 4,000야드였습니다. 일반 어뢰라면 도달하는데 2분 이상 걸리겠지만 초공동 어뢰에게는 30초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컸습니다. 로켓 모터가 점화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일격에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곧바로 적의 집중 포화를 맞게 돼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적함의 예상 이동 경로와 어뢰의 궤적을 수십 번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풍속, 조류, 수온, 염도,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은 듯 눈을 번쩍 뜨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1번 발사관, 2번 발사관 개방합니다. 목표물 좌연적함으로 지정합니다. 발사하십시오. 함장의 최종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압축 공기가 터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발사관 문이 순차적으로 열렸습니다. 곧이어 함체 전체가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쿠 하는 굉음이 도산 안창호함의 두꺼운 강철벽을 뚫고 승조원들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고의 거대한 용이 심해 속에서 포효하는 듯한 원시적이고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초공동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가자마자 노즈콘에서 과열된 증기가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며 어뢰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는 기포막을 형성했습니다. 물의 저항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그 공간 속을 로켓 엔진이 푸른 불꽃을 뿜으며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아실의 김상사는 헤드셋을 급히 벗어던져야만 했습니다. 어뢰가 내는 소음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서 장비의 센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훨씬 초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에서는 일시적으로 피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남쪽으로 기술을 돌리려던 두 번째 북한 잠수함은 경고음을 듣거나 회피 기동을 시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소나병이 어뢰 접근이라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하얀 거품의 궤적이 칠흑 같은 바다를 마치 백색의 화살처럼 가르고 날아와 그들의 취약한 옆구리를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꽝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 물을 타고 먼저 전해졌습니다. 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온 강철 덩어리가 적함의 이중선체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내부의 어뢰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물속에서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수압에 의해 억눌리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적함은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중앙부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며 해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거대한 금속 잔해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일으킨 흙먼지와 퇴적물이 심해의 시야를 뿌옇게 가렸습니다. 이제 남은 적은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던 북한의 지휘함이었습니다. 동료함 두 척이 순식간에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한 그들은 도망치기는커녕 믿을 수 없는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도산 안창호함이 초공동 어뢰 발사 때 발생시킨 거대한 소음을 역으로 정확히 추적하여 즉각적으로 함수를 180도 돌렸습니다. 적함의 함장은 분명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함이 다음 어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간파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전면 어뢰 발사관 뚜껑이 열리는 금속성 소리가 소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정밀 조준을 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무유도 직진 어뢰 4발을 부채꼴 형태로 넓게 흩뿌리며 전속력으로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광기 어린 돌격이었습니다. 거리 3,000야드, 2,800야드, 2,500야드. 적함과 4발의 어뢰가 미친 듯한 속도로 무섭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산 창호함은 아직 해저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라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승합니다. 긴급 부상. 전타 최대로 돌립니다. 최대령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명령에 조타수는 조종관을 한계까지 당겼습니다. 고압의 공기가 발라스트 탱크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육중한 선체가 위쪽으로 급격히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어뢰들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4발 중 2발은 빗나가 허공을 갈랐지만 나머지 2발이 도산 안창호함의 한미 쪽을 향해 맹렬히 쇄도했습니다. 김상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얀 궤적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지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기관장 박상사가 조종 패널의 빨간색 안전장치를 과감하게 해제하며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기만체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남은 건 엔진 과부하를 이용한 음향교란 뿐입니다. 그것은 엔진의 회전수를 설계 한계치를 훨씬 초과하여 올림으로써 엄청난 고주파 소음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금지된 기술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엔진이 폭발하여 함 전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상사는 스로틀 레버를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구간까지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디젤 엔진과 추진 모터가 한계를 초월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야! 하는 쇳소리가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날카로운 소음은 마치 거대한 음파 방어막처럼 작용했습니다. 적의 구형 음향유도 어뢰들이 갑자기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은 도산 안창호함의 스크리오 바로 10m 뒤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나머지 한 발은 선체 하부의 안반에 그대로 충돌하여 폭발했습니다. 쿵, 우. 폭발의 충격으로 도산 안창호함이 위로 힘차게 튕겨 올라갔습니다. 함내의 주조명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마저 작동을 멈춰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승조원들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행히 함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대령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떠도는 공기 속에서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즉시 피해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추진 계통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지만 소나 시스템이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도산 안창호함은 눈과 귀를 모두 잃은 채 어두운 심해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함의 상태였습니다. 폭발의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북한의 마지막 잠수함이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도산 안창호함과의 거리를 500m까지 좁힌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서로의 잔망경으로 상대방의 선체에 붙은 따개비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초근적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적함의 함수에는 붉은 별 마크가 선명했고 그들의 어뢰 발사관은 텅 비어 있었지만 선체 상부에 장착된 또 다른 무기 체계가 불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장관 이대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재장전까지 3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사 가능한 무장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최대령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빠른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기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3,000톤의 거대한 쇳덩어리와 강력한 추진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심 400m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적함은 구형 모델이라
선체 강도가 우리보다 현저히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령은 조타수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선체가 더 단단합니다. 정면으로 돌격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거대한 선체가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적함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해전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전술, 바로 고대 3단 노선의 충각 전술이 21세기에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를 미친 듯이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3,000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스스로 포탄이 되어 적을 향해 날아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돌격이었습니다. 기관장 박상사는 엔진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억누르며 출력을 한계치인 1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스크류가 물을 격렬하게 휘저으며 만들어내는 하얀 거품이 함의 뒤쪽으로 길게 뻗어나갔고 도산 안창호함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무시무시한 기세로 가속했습니다. 적함의 승조원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그들의 잔망경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함의 방향을 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물살의 변화로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좁은 심해의 협곡에서 그들이 피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리 100m, 50m, 30m. 최대령은 충돌 직전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함수를 살짝 아래로 숙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초당 수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찢어진 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적함 내부의 기압이 순식간에 깨지며 선체는 급격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충돌의 반동으로 뒤로 튕겨나갔지만 최대령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즉시 후진 엔진을 가동해 적함과의 엉킴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끼기익 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두 함정이 떨어지자 적함의 최후는 더욱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력을 완전히 상실한 독한 잠수함은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해의 바닥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번쩍거리는 모습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내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쿵, 쿵, 쿵. 해저 바닥에 거대한 강철관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승자의 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함수 부분의 소나 돔이 완전히 박살나고 외부 방음 타일이 대면적으로 뜯겨 나갔으며 1번 어뢰발사관 덮개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함 내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깨진 계기판 유리 조각이 바닥을 뒤덮었고 부상당한 승조원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압력 선체는 기적처럼 멀쩡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철 기술과 조선 기술이 만들어낸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최대령은 피 묻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전투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원 생존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제야 승조원들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지옥 같은 전장을 이겨냈다는 긍지가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그러나 당당하게 남쪽을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동해의 깊고 어두운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침묵을 되찾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짧은 단신 하나가 실렸습니다.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훈련 중이던 인민군 해군 소속 함정이 원인 불명의 기관 고장으로 좌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기계 결함이나 정비 불량으로 돌렸습니다. 최신의 잠수함 3척이 남한의 잠수함 단 한 척에게 완전히 괴멸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감추기 위해 영원히 진실을 수심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 역시 철저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입항은 극비 보안 속에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찌그러진 뱃머리를 천막으로 완전히 가린 채 한밤중에 조용히 들어오는 잠수함을 맞이한 것은 극소수의 해군 수뇌부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훈장 수여식도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항구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최대령과 승조원들이 나누었던 뜨거운 악수와 눈빛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났습니다. 말없이 주고받은 그 시선 속에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와 조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해의 깊은 바다 밑 어딘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철 잔해들이 흩어져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고철 덩어리다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전설이 잠들어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포착한 작은 신호 하나가 심해의 거대한 전투로 이어졌고 그 전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동해 심해 전투에 대한 작전 기록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침묵 속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